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관련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30년간 동생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허허.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박 씨에 대해서 구속을 결정했는데요. 네. 당초 이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이 박 씨, 친형 박 씨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합의를 통해서 일정 배분을 하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박수홍 씨가 제안을 했는데 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형사 고소가 진행이 됐고요. 지난해 4월 이후에 6월에는 민사 소송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형사 소송이 지금 급물살을 타면서 이어지는 민사 소송 역시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구속이 됐다는 건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검찰이 어느 정도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한 혐의를 입증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입증했다고 보기보다는 소명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아하.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검찰이 구속영장 기재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친형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씨 소속사였던 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21억 상당을 빼돌려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일단 지난 7일에 이제 검찰은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고요. 네. 법원에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지금 상당히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죄질이. 그런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30년, 무려 30년 연예 활동하는 동안 박수홍 씨가 그럼 그 친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횡령을 했다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에 적시한 횡령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한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 원 정도를 빼돌렸다. 세상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1억 원 정도를 썼다. 아하.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또 1억 원 정도를 썼다. 네. 그 밖에 출연료 정산은 미행했고 그리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전가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뉴스파이터에서 이 사건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심각성 그리고 박수홍 씨의 그 측은한 마음 딱 한 처리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기억으로는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횡령 당했다고, 피해 당했다고 그 주장하는 금액은 100억이 넘는데 왜 이번 검찰은 21억 정도로만 얘기했을까요? 일단 검찰에서 영장기재 범죄 사실로 21억 원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게 9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 횡령을 했다고는 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일부 금액은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그 부분은 어차피 쳐다볼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어차피 기소를 공소시효. 못하니까. 네. 그럼 공소시효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검찰에서도 이게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영장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빨리 확정된 범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영장을 먼저 발부받고 추가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친형이 나는 이 중에 관련해서 박수홍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30억은 그냥 뺐습니다. 아하. 빼고 나머지 부분만 확인을 해서 명백하게 횡령을 한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이 없는데 직원을 고용했다는 취지로 임금을 빼돌린다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거나 법인에서 통장을 자기 개인 통장으로 돈을 했다거나 그렇게 확실한 부분만 21억 원을 기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네. 이제 기소가 될 때는 이 금액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소가 돼서 공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결국 혹시라도 어정쩡한 정황만 있는 걸 공소장에 넣었을 경우는 혹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고라고 하면 그냥 바로 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일단 영장기재 범죄를 해서 넣고 그렇군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할 때는 좀 더 보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수사, 추가 조사를 벌일 텐데 그럼 앞으로의 기소 단계
이 재판에 갈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기소 즉 재판에 가서 이 어떤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그리고 가정하에 보면 박수홍 씨 친형과 그 아내 박수홍 씨 친형 부부한테는 어떤 형량이 예상이 될까요? 일단 피해 금액에 따라서 사실은 그 법정형이 좀 다른데요. 네. 현재 21억이니까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특경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더라도 징역 2년에서 5년이 기본 양형인데 피해액이 보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피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50억이 넘으면 또 법정형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네, 저기 밑에 자막에 네네. 형법상 횡령죄라고만 나와서 뭐 10년이 5년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 이렇게만 나왔는데 저거는 금액이 아주 작을 때고 아. 네,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이하가 되면 네.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횡령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좀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안 될 얘기지만 세간에는 안진용 기자님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친형이 그러면 그렇게 할 동안 박수홍 씨는 그러면 그 횡령당한 사실 자신의 뭐 출연료, 광고 수익, 수입료 이런 그런 걸 벌어들여서 어떻게 쓰인지 정말 까맣게 몰랐을까 하는 세간의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아, 그래요? 거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관련된 방송에만 나오기도 했는데 박수홍 씨는 지난 30년 동안 모든 것을 전적으로 가족들에게 의지하고 맡겨왔었다는 거죠. 아. 그러다가 박수홍 씨가 이거를 어떻게 다시 확인을 하게 됐냐. 최근에 지난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이런 걸 준비하면서 자신의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막장 뚜껑을 열어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확인을 했던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30년 동안 몰랐다, 체크를 못했다는 건 박수홍 씨의 불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입장은요. 이게 만약에 나의 잘못이라면 나는 가족을 믿은 죄밖에 없다는 거였고 이걸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형과 박수홍 씨의 일을 함께 봤던 세무사를 통해서 소명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 검찰에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재근 평론가 이 대목에 또 궁금한 게 사실 저희가 이 사건, 이 형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전해드리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때 형 측은, 친형 측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근데 이미 검찰은 소명된 것만 금액만 21억이고 그 소명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영장 충분히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고 그래서 영장을 발부했어요. 친형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확실히 뭐 계좌 근거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본인도 나중에 조사를 했을 때 걸린다고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박수홍 씨가 타협하자고 그랬을 때 타협을 안 했을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박수홍 씨 탓으로 막 몰아갔어요 그때 그리고 막. 또 박수홍 씨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모든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것도 거부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박수홍 씨 형이 진짜로 박수홍 씨가 번 돈을 가족의 공동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건지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고 향후에 재판을 만약에 재판이 있게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 씨 형의 입장도 보다 정확하게 네.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가족끼리 지금 이게 가족끼리의 재산 다툼, 법적 다툼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에서는 횡령 같은 이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게 있던데 혹시 그거 맞는 내용인가 어떻습니까? 네,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 간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을 못한다는 건데 이 박수홍 씨 형과 형수는 같이 사는 친척이 아니고 사실은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고소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다르군요. 무조건 친족이라고 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동거 여부, 같이 사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친형이 어찌 됐건 친형이 구속됐어요. 오랫동안 법정 다툼을 해왔던 친형이 구속됐는데 어쨌든 박수홍 씨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이게 자책의 끝이에요. 음. 그래서 계속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서 이제 내가 떨어질 자리를 내가 여기면은 한 번에 내가 바로 기절하거나 끝나겠지. 거기를 늘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으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조짐이 있으니까 슬리퍼를 신고 후레쉬를 들고 산을 내가 맨날 거기 올라가는 걸 아니까 거기를 막 난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도대체 너는 왜 제가 모질게 굴었거든요. 너도 내 돈 보고 너도 내 돈 보고 나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왜 나한테 왜 그래?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못난 짓을 하려고 그래? 사실 저 때 동치미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도 뉴스파이터가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저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다. 박수홍 씨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의 그 호의도, 선의도, 뭔가 재산, 돈 관련으로 오해를 했을까? 안지용이 좀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때. 예, 사실 이 박수홍 씨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이제 아내분 얘기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내를 향한 공격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형이 그 과정에서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 아니라 그 아내의 나이를 거론하면서 그 아내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박수홍 씨가 더욱더 큰 마음의 짐을 얻었었는데 네. 이후에 실제로 이제 결혼까지 하고서는 지금은 아내가 됐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박수홍 씨가 기존 이제 가족들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꾸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굳은 마음을 먹고 지금은 이제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굳은 마음으로 계속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까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우리 안지용 기자님 구석에서 막 취재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법정 구속된 이후에 친형이 혹시 박수홍 씨 측에서 뭐 심경을 전하거나 혹시 뭐 그런 내용이 전해진 거 없어요? 혹시 뭐 그런 내용 취재됐습니까? 예, 실제로 박수홍 씨랑 한번 통화를 했고요. 예. 네. 먼저 박수홍 씨는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랑 친형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부 다 방송 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 접했습니다. 뭐 녹화하거나 그러긴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행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전했는데 박수홍 씨 표정은 굉장히 밝지 않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볼 때 가족의 일인 거죠. 네. 이 구속이 됐지만 결국은 그게 친형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편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도 박수홍 씨가 그동안 보면은 친형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었고 또 아내에 대해서 또 다른 유튜버가 계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검찰 송치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박수홍 씨가 이번 소송을 통해서 가장 원했던 건 억울함이 풀리고 누명을 벗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구속사안, 검찰 송치 등을 통해서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짐은 내려놨지만 현재 박수홍 씨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변호사를 통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향후도 이 관련해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수홍 씨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부모님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최근에 구속이 결정된 다음에 몇몇 유튜버들이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부모님 근황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도록 부모님이 방치를 했다. 큰형만 편을 들어줬다. 그래서 박수홍 씨가 힘들어한다는 내용들인데 정작 박수홍 씨는 그거 관련돼서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세상에. 오히려 이런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입장 표명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면서 검찰과 그리고 향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속이 아니다. 지금 아마 딱 그 심정일 거예요, 박수홍 씨가. 그런데 박수홍 씨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그거를 장고를 보내주는데 누가 그걸 의심합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너무 많아요. 저한테 가장 제가 상처가 받았던 게 뭐냐면요. 저를 너무 잘하는 분인데 저를 위로한다면서 전화해서 그래 너무 막 힘들지. 그런데 너도 잘못이 있으니 감내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형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너가 어쨌든 믿은 잘못이 있고 네가 그거를 간과한 잘못이 있고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형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요. 박송 씨가 지금 시청자분들과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방송에서 했어요. 배 소장님, 네. 저런 말을 위로를 합시고 전화해가지고 근데 니도 잘못이 있어. 너 그냥 믿은 게 잘못이고 이 사태를 간과한 게 네 잘못이야. 이게 위로입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저건 위로도 아니고 위태롭게 만드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리얼 월드구나 생각하는 것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돈과 관련되는 거에 가족과 지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진심 어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넌 뭐 했어? 넌 그거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돈이 가족이 관련된 데이터로 가족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는 겁니다. 박송이라는 연예인은 90년대에 정말 가장 인기 있었던 방송인이에요. 정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연예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인기 있었던 방송인데 저도 전해 들은 바가 부모님도 방송에 어머니가 많이 나오시던 분인데 그렇게 가슴이 아프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큰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며 박송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는 말씀드렸거든요. 뭘까요? 기본이 뭐냐면 형제 가족지간일수록 저는 돈 문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돈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라는 것이 그러겠죠. 가족 간이 만들어질 수 맞아요. 있어요. 형은 뭐 한 겁니까? 분명하게 했어야죠. 동생일수록 형수도 더 분명하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요. 상선약수입니다. 적어도 형이 그렇죠. 또 부모님 마음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걸 왜 깨끗하게,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정말 돈 문제는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시쳇말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면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어. 지금 박송 씨가 딱 그 상황이에요. 친형 믿은 죄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실 박송 씨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친형이었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도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고 보여주고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의심합니까?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껴주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아마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기소가 된 이후에 과연 친형이 박송 씨한테 어떻게 할지, 친형 가족이 어떻게 할지. 물론 뭐 박송 씨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형이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거는 뭐 완전히 다 벗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것도 너무 크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화해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좀 분명히 듭니다. 가족한테 상처받고 지인한테도 또 상처를 받은 박송 씨. 참 순간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느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든든한, 그런 박송 씨한테 든든한 힘이 되어줬던 두 존재가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내 눈에 앞에 와서 나 잘 때까지 자라고 눈을 깜빡깜빡해서 눈 감으라고. 내가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누가 댓글 썼더라고요. 박송 씨가 구조했는 줄 알죠? 다홍이가 박송 씨 구조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었다 깨러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 와이프가 그랬대요. 그 아버지한테 제 와이프가 망해도 내가 망하고 죽어도 내가 망하고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아버지 여기선 더 이상 더 그 고집하시면 난 집 나오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제 와이프가. 그래서 결혼까지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진짜 저를 살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나도 처음으로 이기적으로 제가 결혼하자 그런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나 진짜 인생에서 다홍이랑 제 와이프랑 만난 게 제가 정말 인생에 날 살려준 존재들이에요. 정말 잘 살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무너지고 싶을 때, 절망의 순간에 앞이 캄캄할 때 두 존재,
반려묘와 지금의 아내분이 든든한 기댈 언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송 씨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이 한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고 아이고. 진짜 막 어떠한 그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산에도 올라갔었고 실제로. 그런데 자기가 산에 올라갔을 때 지금의 그 부인이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잡아줬다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다홍인가 봐요, 고양이 반려묘. 다홍이가 또 네. 나를 정서적으로 잡아줬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박수홍 씨가 이렇게 자기를 살려준 두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고양이 다홍이하고 지금의 부인 이 두 존재에 대해서 이상한 헛소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예를 들어서 다홍이를 박수홍 씨가 구조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 소문이 그게 꾸민 이야기다. 박수홍 씨가 고양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이상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소문이 퍼졌는데 그거를 또 사람들이 믿고 박수홍 씨한테 악플을 쓰고 그것 때문에 박수홍 씨는 신규 프로그램 폐지되고 광고 계약도 해지되고 엄청난 피해를 겪었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소문들이 거짓이라고 또 밝혀졌는데 그리고 또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 일부 소문을 퍼뜨린 어떤 악플러가 또 박수홍 씨 형수의 뭐 지인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박수홍 씨가 겪었을 상처가 정말 컸을 것이다. 그리고 박수홍 씨 부인에 대해서도 이상한 소문이 또 나왔었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것도 헛소문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박수홍 씨가 가족에 대해서 받은 상처, 이 세상에 의해서 받은 상처, 박수홍 씨가 나가는 프로그램 게시판이 박수홍 씨에 대한 악플로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 헛소문들을 믿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경찰 조사와 검찰의 이번 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느 연예인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사건 겪으면서 박수홍 씨가 그 수많은 악플에 일일이 대응하면 또 그 대응이 또 다른 악플을 낳고 그렇다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자니 본인은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박수홍 씨 이렇게 억울한데 왜 그리 그동안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만약에 이런 루머들에 일일이 대응을 했으면은 그 사이에 이미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어머.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못 박았었고 철저히 수사 결과, 법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낸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더욱더 박수홍 씨를 지지할 수 있었고요. 방금 보셨던 그 다홍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다홍이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홍이에 대해서 하재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1년여 전부터 이 영상을 올리는 거 완전히 끊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최근에 그 친형이 사전 구속 영상이 청구된 후에 그리고 구속이 된 후에 영상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비정상으로 흘러가던 게 정상으로 흘러가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해오던 다홍이의 일상도 하나씩 올리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 방송에서 박수홍 씨가 여러 차례 자식을 갖고 싶다, 이세를 갖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만큼 마음이 편해진 것처럼 다홍이와 아내뿐만 아니라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법적 다툼의 마무리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마음고생 1년 넘게 1년 6개월 가까이 마음고생했을 박수홍 씨 그리고 아내분 그리고 반려묘 다홍이 앞으로 새 식구에게 그리고 또 태어날 2세에게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멀리서나마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